49일차 100일만 미쳐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과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철학적 사고까지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철학적 사고에서 조금 더 어떤 업무에 실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이 전략적 사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976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이 애플 컴퓨터를 차고에서 창업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애플 원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애플은 당시에 IBM과 윈도우가 만들어 놓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윈도우 프로그램이 너무나 호환성이 좋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스티브 잡스가 또 회사를 나가게 되죠. 또 그렇게 되면서 실제 니즈층, 소비자층을 애플에서는 시장 조사가 좀 잘못됐고, 또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이 좀 사라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IBM이 하는 동일한 방식, 즉 대기업형 사고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애플만의 애플다움, 애플만의 어떤 고유성, 또 애플만의 순수한 어떤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시장 논리와 자본 논리에 의해서 점점 희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프로그램을 탑재한 IBM 컴퓨터가 굉장히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애플은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이 캠페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고 나서 애플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돼요. 뭐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돌아온 스티브 잡스가 가장 먼저 한 캠페인은 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였습니다. 이때 이제 애플이 거의 적자였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 회사였는데, 이때 스티브 잡스는 망해가는 애플에게 돌아오자마자 한 말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오늘 전략적 사고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티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가장 어려운 일은 집중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말하죠. 집중은 yes, 그래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집중은 no,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중의 필요 조건은 no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잡스가 복귀하고 6개월 후에 세계 개발자 회의, 애플은 해마다 이제 이 애플의 개발자들이 정기적으로 이 컨퍼런스를 가집니다. 이제 그게 WWDC라는 건데 해마다 열리는데, 거기에서 잡스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회사는, 망해가는 애플은 모든 것에 예스를 했어요. 야, 시장이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 예스. 컴퓨터 이렇게 좀 많아야 되지 않아? 예스. 이런 기능들 더 탑재해야 되지 않아? 예스.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야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아? 예스. 그런 결과 애플다움은 다 사라졌어요. 모든 소비자의 얘기를 다 경청하고 수용하다 보니까 애플의 철학은 점점 타협되어졌고, 애플다움으로 출발했던 그 순수한 애플만의 고유의 가치는 점점 IBM과 경쟁사들과 하등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고객들이 원한다는 어떤 그런 논리로 애플은 자신들의 철학을 버린 대가를 상당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think different,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yes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가치에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no,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기업 철학, 우리의 가치를 우리는 고수해야 된다. 잡스가 돌아와서 한 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먼저였다는 거죠. 저 아름다운 컴퓨터. 그래서 결국 10억 달러가 넘는 적자의 애플은 잡스 복귀 후 1년 뒤에 3억 900만 달러의 이익을 다시 달성하게 됩니다. 한 끗 차이죠.
애플은 전혀 회사도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개발자들도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단지 그 하나의 고유의 가치, 원칙, 경영 철학과 경영 원칙, 우리가 개인으로 따지면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을 한 끗 바꾼 것뿐인데 결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어카운트 밸류, 통장의 숫자, 매출의 이익, 즉 재무제표가 개선이 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정신의 철학, 가치, 사고방식이 달라졌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단순한 이유는 제품 라인을 추가하는 대신 제거하고 여러 기능들을 수용하는 대신 거부하고 여러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거절한 덕택이었습니다. 즉 최소한의 행동, 즉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그 원칙을 고수한 그 덕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생산되는 애플의 제품 라인을 과감히 없앴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서 오늘 하는 거에만 집중할 거예요. 오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안 해야 될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리스트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내 하루가 조금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여러분들의 삶의 경영을 할 수 있고 그 삶의 경영의 바탕 위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경영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자 여러분들의 경영 철학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오늘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해서는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 해야 될 것들은 과감히 제거하고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는 거, 만나야 될 사람들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집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를 위해 여러 전투를 계획, 조직, 수행하는 방책이며 세 번째,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이죠. 그래서 전술보다는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음소거 해주시면 좋겠는데 들어오자마자 집중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네 번째, 정치, 경제 따위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책략. 이것을 바로 전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 사업 전략, 그리고 개인도 삶의 전략이 이제 필요한 거죠. 뉴스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경기 좋지 않다, 침체다, 뭐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삶의 전략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전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업의 전략, 또 나아가서 개인의 사업은 또 우리 사업은 또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각 개인이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지만 우리는 또 운명 공동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조직화를 이루고 있는 아주 특수한 사업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숙고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전략적 사고의 양대축이 있습니다. 양대축이 뭐냐면 첫 번째, 분석적 사고가 있어요. 이 분석적 사고는 경험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통계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매일 기록하고 정리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 축이 전략적 사고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루를 살아나가면서 하는 그 과정들을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정리되고 이것의 개념이 더 명료화하고 이것이 내 삶에서 작동되고 실행되어질 때 나는 조금 더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 사업을 그리고 내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또 노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분석적 사고는 무엇인가? 자, 그럼 분석적 사고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내부 요인을 분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외부 요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자기 반성인 거고, 외부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조금 더 확장적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꾸준히 성찰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업무 효율, 업무 성과, 즉 퍼포먼스를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실행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이 결여되면 내가 뭘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을 잘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즉 강점이 뭐고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일어난 나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분석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화두를 던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예시를 든 것은 왜 고객 초대가 잘 안 될까? 우리가 이제 결과를 한 주든 하루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것도 잘못이고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실행한다면 우리가 잘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내부 요인 분석부터 해보는 거예요. 왜 초대가 잘 안 되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설명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설명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없다는 거죠. 프로세스라는 것은 어떤 업무 처리 과정인데, 내가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연동돼서 잘못 배운 어떤 사업의 단어들, 용어들, 또 이 슬리밍고가 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 표현하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내가 과거에 잘못 배웠던 개념들과 이제 짬뽕이 되는 거죠. 두루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두루치기 좋아하는데요. 그럼 먹을 때만 여러분 하시면 좋아요. 일을 할 때 두루치기나 섞어치기나 짬뽕을 내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물이 창출이 돼요. 그리고 그 이상한 결과물은 내가 혼자 맛보고 맛없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렵게 고객을 모셔서 지금 뭔가 초대를 해보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의 인식에서 이미 이 친구가 또 이상한 거 하는구나. 어떤 거? 이상한 거. 이게 바로 내가 지금 분석하지 않으면 범하기 쉬운 과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외부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외부 요인은 그 고객의 입장에서 그 고객이 자녀가 이제 픽업하는 시간에 내가 자꾸 초대를 하려고 하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고객의 프로파일링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고객의 상황 분석을 잘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스펙팅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죠. 프로스펙팅이라는 건 고객을 내가 잠재 고객 혹은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립 단계죠.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것이죠. 기초가 탄탄해야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되죠. 기초가 불안정하면 아무리 건물을 세워도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중요하다. 내부 요인, 외부 요인, 고객의 상황 분석,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정범미 시간에 계속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또 가족이 건강이 악화되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발생한 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어떤 외적인 요인에 대한 문제인지를 객관화시켜서 분석할 수 있어야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무엇이 나온다고요? 전략.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책략.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클로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내부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나부터 프로그램에 확신이 없어. 창업 프로그램, 고객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회사의 경영 철학, 아이템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겠죠. 나부터 지금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럼 왜 확신이 없냐 봤더니 내가 아직 여기에 인볼브된, 여기에 소속된 기간이 아직 짧은 거죠. 또 당장에 지금 내가 수입이 급하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급함이 고객에게 혹은 파트너에게, 예비 창업자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해서 개선 점이 나오겠죠. 개선 전략이 나오겠죠. 또 외부 요인을 분석하게 되면 여기 왔는데 여기 너무 지저분해. 여기가 막 이상한 자료들이 있고 쓰레기 안 치우고 관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가 방치되어져 있고, 운동하는 곳인데 보니까 막 전에 사용했던 고객의 수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관리되지 않은 매장이구나. 이 매장을 운영자는 누구지? 나라면 여기서 관리 안 받고 싶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프로그램이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또 나는 프로파일링에서 그 고객을 모셨는데 그 고객이 내가 충분히 이 의사를 전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친구 한 분을 좋은 마음으로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부정적인 고객이라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이 고객만 모셔서 집중해야 되겠구나. 즉, 1+1이면 오케이, 오늘 하나가 더 나가겠네. 이게 아니라 아까 잡스가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에 yes라고 하지 말고 no. 아니, 오늘 너무 많아. 너한테 집중할 거야. 너가 제대로 봐야 돼. 뭐 이렇게 집중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결정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는 인과 법칙이 작동한다. 즉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오늘은 나의 전날에 비해서 1% 성장하는 최상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잘 되는, 크로징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왜 잘 됩니까? 그들은 내부 요인 분석이 확실하죠. 그래서 그들은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사전에 철저한 프로스펙팅을 합니다. 프로파일링도 사전에 더 이미 하겠죠. 이 고객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팅 시에는 또 고객의 니즈에 필요한 상담과 적절한 이 레퍼런스 자료를 제시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결과와 고객이 이제 결제하게 되면 ROI가 제시가 돼야 되죠. ROI란 Return on Investment예요. 투자 수익률이에요. 쉽게 해서 고객이라도 파트너라도 내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 몸이든 이 사업이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수익이 발생되고 어떻게 회수가 되는지에 대한 ROI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고객이 더 신뢰를 가지고 그럼 내가 도전해볼게 라는 마음이 더 들지 않겠어요. 클로징이 잘 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기본이더라. 그리고 외부 요인은 그와 함께 평소에 신뢰가 두터워. 즉, 이 사람과 위크링크, 유대관계나 자주 만나는 횟수는 적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SNS도 하고 여러 가지 비대면이라도 그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상시 어떤 게시물이라든지 내가 해오던 어떤 루틴들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인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니까 온라인으로 컨택할 수도 있고, 내가 컨택을 했을 때 나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더 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저 사람하고 진짜 뭘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에
연락이 온 거지. 내가 또 댓글도 한번 달아본 거지. 그러니까 서로 접점이 만나진 거죠. 우리는 그걸 운이라고 부르지만 운이 아니죠. 하루하루 1% 성장을 꾸준히 한 그에게 나타난 하나의 신뢰죠. 소소한 일상을, 그것도 평범한 일상을 소소하게 반복하는 것은 별다른 거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비범함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